그럼 어떻게 대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대구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거죠. 어제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한길 리서치, 매일신문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것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42.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와. 46.1 이렇게 나왔어요. 어. 원래 우리가 대구가 딥이 지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김부겸 후보보다 추경호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아니죠. 그럼 접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살짝 수치상으로는 더 나온 네.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대구 시민 1,004명 대상으로 27, 28일 조사를 한 겁니다. ARS 방식. 아주 최근 조사네. 예, 근데 하나 더 같이 볼게요. TBC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이거 리얼미터에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 리얼미터에서 한 거예요? 27, 28일 예. 같은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후보 지지도로 봤을 때 47.5 그리고 추경호 후보가 39.8, 이수찬 후보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지도는 그렇고 또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은 또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48.3, 그 추경호 후보가 4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수치는 오차범위 내일 것 같고 그렇죠. 후보 지지도는 오차범위 좀 벗어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포인트가 네네네네네. 오차범위고 요 지금 격차는 7.7%니까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대구시장 후보 이제 두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까? 뭐 이럴 때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53대 36으로 물론 이제 이진숙 후보가 드롭되기 전입니다. 드롭하기 네. 전이라서 근데 이제 시점이 이진숙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서의 조사 결과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권자들이 마음을 다시 네.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엄밀히 말하면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리얼미터와 한길 리서치 결과를 보면 그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42대 47이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호 후보 지지율이 네. 46.1대 39.8 오차 범위 그 경계선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네네.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네. 지금 미국의 폴리마켓이라고 네. 그 배팅 사이트를 보시면은 네. 거기서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배팅 사이트의 또 기본 소재가 국내 여론조사 데이터를 또 바탕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돈 걸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럼요. 그래서 비교적 배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예측력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네네. 받는 사이트고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이 좀 나와봐야 네.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 김부겸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대구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한 40%가량 득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대구 경북에서도 높은 편이고 네. 그때보다 김부겸 후보가 더 득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45%가량은 득표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들 여론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45%가량은 득표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지금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는 그보다 좀 낮게 나온 거 봐서는 네. 평상시보다 뭐 샤이 표심이 좀 많이 있었거나 그래서 이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은 네. 언론 인터뷰에서 컨벤션 효과가 원래 선 반영이 되고 네. 나중에 조금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자체 해석을 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길 리서치조차도 향후에 좀 조사 결과 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이거 하나만 질문. 이게 저희가 매일신문이라는 곳은 대략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구의 제왕 아닙니까 매일신문은 보수 성향이 있는 신문이라서 대략 파악이 되는데 한길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전한길 씨랑 무관합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성긋습니다. 네. 난또 이 한길 리서치에 이제 평소 경향성 같은 것이 있나요? 이건 아닌데. 네. 조사 기관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되게 맞습니다. 그 이제 의뢰한 기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옛날 조사에서는 했는데 네. 옛날에 이제 중앙일보도
이제 했어요. 네.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 의뢰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한 곳을 그것도 반드시. 이제 예전에 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준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이제 신뢰나 이제 호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규제하진 않고 그렇지만 조사 기관의 이름은 이제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 조사할 때요. 네네네네. 처음에 이제 안내 말씀에 이제 안내말에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어디입니다. 예. 근데 그 기관이 유명해요. 예. 많이 유명한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 기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하려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잘 있는 건 몰라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보게 되면 이 조사들이 이제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대구에 있는 보수층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날에 실시된 동일한 방법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근데 1차적인 국면을 일단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었는데 뭐냐하면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는데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네.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약간 대구에서는 이제 뭐 대구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 느낌들 대구 시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하지 않던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후보가 일단 정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인물들이 뭐 불출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정리되는 수순이 되면서 그 국면 약간 이제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현상들 그 부분은 그래서 격차는 이제 1차적으로 한 뭐 15%포인트 이상 났던 흐름에서 이제 10% 내외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간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김부겸 후보도 그 얘기 하시던데 여론조사에서 45%, 뭐 40% 나와도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득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실제 투표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설령 내가 김부겸 지지한다고도 했다가도 막상 투표소 들어가서 도장 찍을 때가 되면 이렇게 거기를 네. 안 찍는 이거는 꽤 있습니까? 샤이 표심이죠.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대구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렇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네. 여론조사보다 좀 덜 나오는 경향이 그러니까 다른 있어요. 지역보다 그게 심해요. 그러면 영남 호남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아. 샤이 표심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추경 후보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가 아무튼 드롭하면서 예. 갈등이 좀 봉합되는 그런 예, 분위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이진숙 후보 간에 뭔가 갈등이 봉합돼서 그동안에 사실 뺄셈의 정치였는데 적어도 덧셈의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추경 후보 쪽으로 좀 뭉치는 그런 아니 저는 그 샤이 보수가 이상한 게 예를 들어 호남에 샤이 보수가 있으면 전 이해하겠어요. 야, 내가 어디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속으로는 보수 지지야. 네.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하는데 내가 말은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구에서 샤이 보수가 왜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샤이를 부정한 쪽에 가까운 측면인데 네. 이제 원래 부끄러움을 잘 안 타요. 네, 원래 이제 이 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저는 몰라.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선거 결과가 왜 앞에 예상하고 달랐을까 네. 하는 이제 원인을 찾는 와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 있었다. 분석이다, 이건. 근데 이제 어떤 상시적으로 샤이 저는 그러면 어떤 국면에서 샤이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도 네. 어떤 여론의 이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좀 내가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걸 뭐 반대하면 안 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샤이적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론이라고 좀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이제 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 게 지금 좀 약간 창피하다. 이래서 지지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여론인 것이지. 이거를 부정해 버리면은 폭군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괜찮은 대통령들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은 우리 샤이층들이 답을 안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가능해요. 뭐냐 하면 대구나 영남에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투표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선거는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의 득표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론에서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나가봐야 지니까 그거보다 이제 투표지가 떨어져서 그 지역에선 덜 나갈 수 있는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투표 의지가 강해서 투표장에 대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막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비중으로 본다면 투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최종 투표한 사람들에서는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격차가 확 크게 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투표 의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네. 총선에 비해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예, 예. 실제 뭐 지난 서울 뭐 부산 재보궐선거 때도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득표율이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굉장히 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조금 부끄럽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네.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 후보 혹은 뭐 제가 추경호를 지지한다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전화 받는 순간. 아니 왜 근데 ARS는 말을 버튼을 못해? ARS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은행 가도 비밀번호 말로 얘기하라고 했던 시기는 옛날 시기고 네. 번호를 누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와 관련된 표심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좀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어서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길리서치가 원래는 ARS 조사를 하면서도 유선 전화로 그 전화 면접 조사를 해왔던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 결과가 달라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서 봤더니 이번엔 또 유선 전화 면접 조사를 안 했어요. 네. 여기가 한길리서치가 좀 독특하게 다양한 실험을 하는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사 방식이 거의 같고 날짜도 같다는 그쵸. 거는 뭔가 지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샤이 표심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같은 ARS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릿수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과정 결과는 아마 최종적으로 한 자릿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구시장은? 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론 기관에서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왔는데 숫자가 달라지면 그 대표님 깜짝 놀라세요? 그럼요. 이 뭐지 이거 내가 네. 한 거 잘못된 건가 하고 들어서 확인하시는 제일 거예요? 먼저 보는 거는 조사 이제 방식이고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구성이 혹시 좀 달랐는지. 그렇죠. 근데 설문지도 거의 유사하고. 같더라고요. 조사 날짜도 거의 같은데 시간만 조금 다르고. 그럼 그 시간상에서 저희는 만약에 그 이튿날 오전까지 했는데 여기는 저녁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네. 상당히 지금 결집을 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오락가락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은 뭐 지금 여기서 강세 후보기 네. 때문에 네. 열세 후보가 아니라 강세 후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민주당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대략 45% 전후한 지지율 많게는 50% 넘게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김부겸 후보가 지지난 그 대구 광역시장 선거 때 네. 40.33%를 득표해서 네. 권영진 후보 55.95%를 득표한 그래서 15%포인트 격차로 졌는데 아무튼 40.33%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네.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 45% 전후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응답을 네네. 하고 또 투표장에 나오느냐. 예,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약간 윤영 제가 이 대표가 얘기하신 조사에서 거죠. 조금 신기했던 건 네네. 다른 지역보다 유독 없음과 잘 모름이 숫자가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보통 누구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없음과 잘 모름이 그래도 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음 잘 모름이 뭐 4.5, 뭐 3.6 이 정도밖에 굉장히 안 적은 거죠. 어느 정도 표심이 자기가 잡혔다는 다 됐다? 접했다는 네네네. 거죠. 유동층 별로 없고 네네. 부동층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 측은 뭐 초반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추경호 후보가 된 것은 이제 대구의 이제 경제가 중요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이렇게 이제 뭐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국민의힘 쪽의 기류가 전달됐다고 생각되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의 이제 캠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대구 사람 김부겸이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들은 대구에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당에 대한. 그래서 정당 대 정당의 선거로 가는 것은
주목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반감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서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거나 정당의 행사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네. 이제 압도하는 흐름들을 이 지역에서 보여주게 되면 대구에 계신 이제 보수적 정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보다는 스며들게 하는 캠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며들게 하는 거. 그래서 대구 사람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네. 민주당이 아닌 대구 사람 김부겸에게 투표를 하게 그렇게 전략 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지 경계심을 이제 적게 할 수 있을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캠페인 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네. 말씀하신 부분 네. 그 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하셨던 수도권 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구 경북에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형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대거 가서 막 최고위원회 김부겸 하고. 후보를 뭐 지지하는 이 부분은 찬반 양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역효과,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굉장히 뭉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겨레 네. 조사 결과에서. 그래서 어제 만난 그 수도권의 한 의원은 네. 이 방식을 이제 반대하는 분이었고 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김부겸 네네네. 후보 개인이 그냥 캠페인 하게 그게 낫다. 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나타냈습니다. 이 대구만큼은 하여튼 양당 대표들이 다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네. 예, 하여튼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후보들을 도와주는 네.